1925년에 한 어머니와 아들. 전문가들이 사진을 분석하고 말문이 막혔다. 창문 반사에 15년 후에나 존재할 카메라 기술이 보인다. 소녀는 신비한 암호 기호가 있는 금속 물체를 숨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정말 누구였고 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일까? 1925년 어머니와 그녀의 아들. 전문가들은 이 사진을 보고 믿을 수 없었다. 사라 미첼 박사는 독서 안경을 썼다. 그녀는 스미소니안 박물관에서 오래된 박스를 살펴보고 있었다. 이 박스는 시카고의 핸더슨 가족에게서 온 것이었다. 먼지가 쌓인 서류와 오래된 물건들 속에서 그녀의 눈에 띈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흑백 사진은 1925년의 것이었다. 30대의 여성과 12세 소년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시카고의 작은 집 앞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당시 사람들처럼 매우 격식 있게 보였다. 하지만 사라는 배경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여성의 왼쪽 어깨 뒤쪽 집의 창문에 비친 모습이 그 시기에 맞지 않는 반사였다. 그녀는 확대경을 집었다. 이 이상한 세부 사항을 바라보면서 그녀의 심장은 빠른 박동을 시작했다. 이 사진은 1925년 사진이라기엔 매우 선명했다. 더 살펴보던 중 소년의 손이 그의 재킷 위에 무언가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일부러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보였다. 이건 있을 수 없지. 오셔시. 사라는 혼잣말을 했다. 이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으면서 그녀는 흥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상으로 보였던 이 사진이 비밀들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 가족에 대해 알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비밀들. 사라의 손은 박물관의 강력한 현미경에 사진을 놓으면서 약간 떨렸다. 그녀가 본 것은 1920년대의 오래된 카메라에 대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창문에 비친 반사는 누군가가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반사 속 카메라는 1925년에 비해 너무 화려했다. 그 당시 그런 카메라는 존재하지 않았다. 더 흥미로운 점은 소년의 재킷이었다. 현미경 아래에서 사라는 그의 작은 손이 재킷에 꽂혀 있는 작은 금속 물체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물체에는 작은 표시가 있었다. 그 표시들은 그 시기의 배지나 핀과는 맞지 않는 기호들이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처음에는 즐거워 보였다. 하지만 사라가 더 가까이 바라보자 여성은 걱정스러워 보였다. 그녀의 눈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는 듯 보였다. 사라는 친구인 제임스 로드리게즈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오래된 카메라와 사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제임스, 지금 바로 실험실에 와줘.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했어. 그를 기다리는 동안 사라는 이 가족 사진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단순한 사진이 거의 100년 동안 숨겨져 온 미스터리를 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로드리게즈 교수는 1시간 이내에 박물관에 도착했다. 사라의 긴급한 목소리에 그는 매우 궁금해졌다. 그는 현미경으로 사진을 살펴보았다. 그의 얼굴은 의심에서 완전한 혼란으로 변했다. 이 반사 속 카메라는, 그는 천천히 말했다. 다음 15년간 존재하지 말아야 해. 그리고 조명을 보시오. 이 사진은 1930년대 후반까지 사용할 수 없었던 플래시 기법을 보여줍니다. 사라는 소년이 숨기고 있는 물체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그가 가리고 있는 것은 어떤 종류의 코드 표시가 있어요. 그 시기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박물관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숨겨진 세부 사항을 원본 사진을 해치지 않고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로 결정했다. 컴퓨터가 이미지 작업을 하는 동안 사라는 핸더슨 가족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서류에 따르면 이 사진은 마거릿 핸더슨의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2019년에 9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마거릿의 그랜드도터 에밀리 핸더슨 월시가
그녀의 할머니가 사망한 후 가족 컬렉션을 박물관에 기증했다. 사진의 뒷면에는 마거릿의 필체로 어머니와 토머스, 일기 25호라고 적혀 있었다. 에밀리 핸더슨 월시와 이야기해야 해요. 사라는 제임스에게 말했다. 이 사진과 이 가족에 대해 누군가 답을 알고 있다면 그녀일 거예요. 이 사진에는 마거릿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에밀리 핸더슨 월시는 이틀 후에 박물관에 왔다. 그녀는 다정한 눈과 회색 머리를 가진 50대의 여성이었다. 사라가 그녀에게 향상된 이미지를 보여주자 에밀리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다. 나는 할머니 마거릿이 이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녀는 여성과 소년의 이미지를 보며 속삭였다. 하지만 이 사진 속 사람은 제 할머니가 아니에요. 사라와 제임스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사라가 부드럽게 물었다. 에밀리는 샤키한 숨을 내쉬었다. 이 사진 속 여성, 그분은 제 증조 할머니 헤렌 핸더슨이에요. 그녀는 1925년에 제 할머니 마거릿이 겨우 14세였을 때 사라졌어요. 가족은 항상 헤렌이 그들을 떠났다고 말했지만 마거릿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평생을 바쳤어요. 에밀리는 소년을 가리켰다. 그리고 그 소년은 마거릿의 남동생 토머스일 거예요. 그는 헤렌이 사라진 날 사라졌어요. 모두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자 방은 매우 조용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사진이 아닌 거의 100년 전에 흔적 없이 사라진 두 사람의 마지막 사진일 수도 있었다. 에밀리는 매우 조용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마거릿은 항상 이야기가 더 있다고 말했어요, 어디요. 그녀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어떤 종류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녀는 죽는 날까지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컴퓨터 결과가 돌아왔을 때 토머스의 손 아래에 있는 신비로운 물체가 더 선명해졌다. 그것은 작은 금속 핀이었고 그 위의 기호는 그들이 전에 본 것이 아니었다. 기호는 특정한 패턴으로 배열된 숫자와 모양이었다. 제임스는 즉시 이것이 어떤 종류의 코드임을 알아차렸다.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야. 그는 컴퓨터 화면의 패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의도적이야. 누군가 이 정보를 숨기기 위해 저장하고 싶었던 거야. 사라는 조지타운 대학교의 코드 전문가인 마커스 웹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핀의 마킹에 대한 선명한 사진을 보냈다. 그동안 에밀리는 더 많은 가족 역사를 공유했다. 마거릿은 항상 그녀의 어머니 헤렌이 사라지기 전에 중요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고 말했어요. 헤렌은 옷을 만드는 일을 했지만 마거릿은 그녀가 밤늦게까지 편지를 쓰고 조용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늦게까지 일했다고 기억했어요. 헤렌과 토머스가 사라졌을 때 헤렌의 개인 물건도 모두 사라졌어요. 그녀의 편지, 사진, 모든 것. 웹박사가 몇 시간 안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는 매우 흥분한 목소리였다. 그 핀의 기호는 그는 말했다. 1920년대의 여성 투표 단체와 시민권 단체에서 사용된 코드 통신 시스템과 일치해요. 하지만 이 파티큘러 조합은 다릅니다. 저는 그 시기의 전형적인 코드와는 다른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더 복잡합니다. 이는 헤렌 핸더슨이 누구도 모르는 훨씬 더 조직적이고 위험할 수 있는 일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웹박사의 발견은 조사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사라는 1920년대 시카고에서 활동했던 여성 투표단체 파일을 찾아보는데 다음 주를 보냈다. 여성들이 1920년에 투표권을 획득했지만 많은 활동가들은 여전히 논란이 있는 시민권, 노동자 권리, 사회 정의와 같은 원인에 대해 비밀리에 작업을 계속했다. 시카고 역사 협회 파일에서 사라는 조용한 자매들이라는 그룹의 기록을 발견했다. 이는 활동가와 그들의 가족을 위협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비밀 여성 단체였다. 이 그룹은 1921년에서 1927년 사이에 활동하며
시민권 작업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조직은 안전하게 소통하기 위해 복잡한 코드와 기호 시스템을 사용했다. 에밀리는 마거릿의 개인 물건을 더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오래된 보석 상자에서 그녀는 부드러운 안감 뒤에 숨겨진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그 위에는 헤렌 핸더슨, 시카고, 주 이버, 보호 프로토콜 7, 토머스 안전이라고 적혀 있었다. 필체는 퇴색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사라가 그 쪽지를 보았을 때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보호 프로토콜 7로는 헤렌과 토머스가 선택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그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된 것이었다. 이 사진은 가족 초상화가 아니라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날을 입증하는 증거일 수도 있었다. 화려한 카메라 기술은 사진이 고급 장비를 가진 누군가, 아마도 이주에 개입한 법, 집행기관 또는 정부 요원에 의해 촬영되었다면 설명될 수 있었다. 사라는 정부 개입에 대한 이론이 생기자 국립기록보관소에 연락하여 그 20년대의 이전 비밀 문서를 요청했다. 그녀의 발견은 조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헤렌 핸더슨의 이름은 금주법 기간 동안 시카고의 조직 범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으로 연방 기록에 나타났다. 알코올이 불법이었을 때 범죄자들은 이를 불법으로 판매하며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 문서에는 헤렌이 잠입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옷을 만드는 일을 통해 불법 알코올 작전과 부패한 시 당국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의 작업은 너무 가치가 있어 1925년 초 그녀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연방정부는 그녀와 그녀의 아들 토머스를 복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주시키기라는 드문 결정을 내렸다. 사진의 반사 속에서 보이는 고급 카메라 장비는 이제 완전한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헤렌과 토머스가 안전하게 이동하기 전에 찍힌 사진을 찍고 있는 연방 요원의 것이었다. 이 사진은 미국 역사상 가장 초기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 중 하나에 대한 공식적인 입증 증거였다. 에밀리는 이 발견들에 감탄했다. 그래서 마거릿이 처음부터 맞았군요. 그녀는 눈물 흘리며 말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가족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떠나는 것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토머스가 지니고 있던 코드핀은 그들의 새 신분에 대한 좌표와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마그릿이 이 코드를 해독할 경우 그들을 찾을 수 있는 정보였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만약 헤렌과 토머스가 안전하게 이주되었다면 왜 마거릿은 그들을 찾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이 사진이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을까? 추가 조사를 통해 마거릿이 어머니와 남동생을 찾지 못한 이유에 대한 가슴 아픈 진실이 밝혀졌다. 1920년대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은 현대의 시스템에 비해 거칠고 위험했다. 국립기록보관소의 기록에 따르면 헤렌과 토머스는 몬테나의 작은 농촌 마을로 이주되었다. 그들은 헬렌과 토머스 모리슨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3년 동안 이주는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다. 헬렌은 학교 교사로 일했고 토머스는 현지 학교에 다니며 근처 농장에서 일했다. 그들은 프로그램에 따라 시카고의 옛와 생활과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1928년에 비극이 닥쳤다. 화재로 몬테나의 작은 마을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이 화재로 인해 헬렌이 일하던 학교와 그들이 살고 있던 집을 포함한 여러 주택이 소실되었다. 그 당시의 지역 기록은 불완전했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헬렌은 타오르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15세가 된 토머스는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사라졌다. 일부 증언에서는 그가 마거릿을 찾기 위해 시카고로 돌아가려 했다고 하지만 그는 도착하지 못했다. 다른 증언에서는 그가 이웃 주의 농가 가족에 의해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를 확인할 공식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헬렌의 이동을 주선한 연방 요원들은
다른 사건에 배정되어 비공식적인 증인 보호 프로그램은 결국 중단되었다. 헤렌과 토머스 모리슨의 파일은 기밀로 분류되어 잊혀져 마거릿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헤렌과 토머스를 찾으려고 애썼다. 조사는 웹박사가 사진에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추가적인 표식을 발견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특별한 자외선 조명을 사용해 그는 사진 뒷면에 토머스의 필체로 보이는 희미한 글씨를 발견했다. 마거릿을 위해 만약 이걸 찾으면 빅스카이 컨트리의 교사를 찾아보세요. 이 코드는 당신을 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TAH 1925. 에밀리는 즉시 그 중요성을 이해했다. 빅스카이 컨트리는 몬테나의 별명이었고 토머스는 그들이 간 곳에 대한 단서를 남긴 것이었다. 그러나 마거릿은 이 메시지를 본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는 그녀가 가족을 찾고 있을 때 존재하지 않았던 특별한 조명 아래서만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라와 에밀리는 토머스의 흔적을 따라 몬테나로 가기로 했다. 1928년 화재가 발생했던 마을의 지역 역사학자들과 함께 작업하며 그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지역 묘지에는 화재 희생자를 위한 작은 추모 구역이 있었고 그곳에는 사랑받는 교사 헤렌 모리슨의 이름이 있었다. 그러나 토머스의 무덤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20년대 후반의 지역에 도착해 시카고에 있는 그의 여동생을 찾고 있다는 청년의 전설을 드러냈다. 지역 가족들은 그를 도와주었고 그는 결국 그 지역에 정착하여 톰 리버스라는 이름을 가졌다. 톰은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그의 어머니와 같은 교사로 일하며 자신의 가족을 키웠다. 돌파구는 그들이 지역 역사협회 컬렉션에서 사진을 발견했을 때 찾아왔다. 그것은 1950년의 학교 사진으로 톰 리버스와 그의 학생들이 담겨 있었다. 35년의 세월을 거치고 다른 이름으로 살아온 그의 모습에서도 에밀리는 1925년 사진 속 12세 소년의 모습과 닮았음을 보았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사라와 에밀리가 여전히 몬테나에 사는 톰 리버스의 가족을 발견했을 때 맞춰졌다. 톰은 1987년에 사망했지만 그의 아들 마이클 리버스는 여전히 가족 농장에서 살고 있었다. 에밀리가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자 전화의 반대편은 긴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평생 할머니 마거릿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마이클은 마침내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찾길 희망한 적이 없었어요. 그는 당신이 찾은 사진을 비밀리에 그의 책상 안쪽에 숨겨두셨어요. 그는 언젠가 그의 여동생이 이 코드를 이해하고 그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에밀리는 톰이 실제로 1928년에 헤렌이 사망한 후 시카고로 돌아가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돈도 없고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방법도 없는 15세 소년이었다. 그가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시점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고 마거릿이 자신의 삶을 계속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 그는 고향에서 너무 먼 새로운 삶을 사는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렸지만 항상 마거릿이 언젠가 그를 찾길 희망하고 있었다. 가장 감정적인 발견은 마이클이 에밀리에게 그의 아버지가 평생 간직해온 물건의 상자를 보여주었을 때 이루어졌다. 마거릿에게 보내고 싶었던 편지들, 언젠가 그녀와 나누고 싶었던 그의 가족 사진들, 그리고 핀의 코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쭉 적혀 있었다. 마거릿이 1925년 사진을 발견할 경우 그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쓰여져 있었다. 에밀리는 이 소중한 물건들을 들고 마거릿과 토마스가 평생 서로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분리되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을 결코 잊지 않았다. 단순한 가족 초상화로 시작된 사진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시간과 거리 간에도 끊어질 수 없는 가족 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밝혀냈다. 마거릿은 에밀리가 진실을 발견하기 불과 2년 전에 사망했다. 그러나
에밀리는 할머니가 토머스가 좋은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매우 기뻐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그녀를 잊지 않았다는 것과 그들의 어머니 헬렌이 아이들의 목숨을 구하며 영웅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한번 전문가들에 의해 분석된 사진은 마거릿이 거의 한 세기 동안 찾고 있던 답을 결국 제공했다.